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영향으로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명 추가돼 국내 누적 환자가 1,909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사망자는 없어서 국내 전체 사망자는 256명으로 유지됐습니다. 서울시에 이어서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유흥시설의 영업 중지와 함께 이태원 클럽 방문자에게 대인 접촉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실효성이 담보된다면 이태원 클럽 방문자에 대한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세대주 본인이 카드사의 PC, 모바일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신청하면 이틀 뒤 지원금이 충전됩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확산으로 모레 시작되는 등교 수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모레 고3의 등교 수업을 예정대로 진행할지를 이르면 오늘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35명 추가돼 국내 확진자는 1,909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환자 대부분은 지역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역 발생이 29명으로 서울 20명, 경기 4명, 인천 2명, 충북 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의 지역 발생이 집중됐는데 이태원 클럽 확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국내 입국자 특별검역 3명을 포함한 신규 해외 유입은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해외 유입은 인천과 세종, 강원에서 1명씩 확인됐습니다. 완치 환자는 22명 늘어서 격리 해제 누적은 9,632명이 됐습니다. 사망자는 나흘째 나오지 않아서 국내 사망자는 256명 그대로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이 자진해서 검사받지 않는다면 방문자를 강제로 찾는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정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 지역 감염 확산을 최소화 범위로 막는 것이 지금의 최우선 과제라며 수천 명으로 추정되는 방문자를 신속하게 찾아내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시기에 이태원에 방문했던 사람은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보건소로 연락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방문자들의 협조가 늦어질 경우 정부로선 전체 안전을 위해서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는 그간 우려해왔던 방역 악재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 그것도 철저하게 밀폐된 공간인 클럽에서 활동 반경이 넓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전파까지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구로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 정부는 별도의 감염 관리 지침이 필요한 고위험 사업장의 하나로 클럽을 지목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곳이라 클럽만큼 우려되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래방이라든지 PC방, 그다음에 클럽, 그다음에 어떤 스포츠 센터, 감염의 위험이 높은 그러한 사업장들에서는 어떤 별도의 어떤 관리를 통해서 2달 전 제기됐던 집단 감염 우려가 끝내 이태원에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클럽은 특히 출입자 명부가 부실해 방문자를 100%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접촉자 파악이 비교적 쉬운 병원이나 교회, 콜센터 등에서의 집단 감염보다 상황 관리가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집단 감염 발생지가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의 한복판, 용산구라는 점도 큰 걱정거리입니다. 활동 반경이 넓은 젊은이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어 다시 전국으로 흩어졌고 동선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도 적지 않습니다. 인구 절반인 2,500만 명이 몰려있는 수도권에서 일부 클럽 방문자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대중교통으로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스크를 끼지 않았고 확산을 시킨 분들이 상당히 많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다 이렇게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4, 5일간의 대응 결과가 방역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이 신천지 대구교회 사태 이후 최대 난제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 사회 방역 역량이 또 한 번 고비를 맞았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세를 보이면서 고등학교 3학년생부터 시작할 예정인 등교 수업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2, 3일 지켜보자는 입장인데 일선 교육청을 중심으로는 등교 연기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최재민 기자입니다. 예정대로라면 등교 수업은 고등학교 3학년생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일주일 간격으로 유치원, 초, 중, 고교 전학년이 차례로 등교 수업에 들어갑니다. 4차례에 걸친 연기 끝에 교육당국이 내놓은 안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 진로와 진학 준비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5월 연휴 기간 후 7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등교 수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육당국은 이후 상황별 방역 대응 지침을 배포하고 최근까지 현장 점검을 벌이며 등교 수업 준비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그런데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환자의 확산입니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적 발생을 보이는 데다가 가족과 지인 등 2차 감염까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등교 연기는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자는 입장입니다. 적어도 한 2, 3일간은 좀 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지는 남겼습니다. 고3의 계약을 4일 정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시도별로 아마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논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3 등교를 이틀 앞두고 열릴 예정이던 서울교육청의 기자회견이 전격 취소돼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기자회견은 등교 수업 운영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잠정 연기가 통보된 겁니다. 당분간 이태원 클럽발 환자 발생은 늘 수밖에 없을 거란 우려 속에 일선 교육청을 중심으로 등교 수업을 다시 연기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해 등교 재연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3 등교 수업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이 발생해 많은 분이 우려한다는 것을 안다면서 정부도 여러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또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모든 위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러 가능성을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국내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지급받으면 거주 지역 가맹점에서 오는 8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장수 기자입니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은 세대주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발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한 후에 하루 이틀 지나면 카드에 충전됩니다. 신청 첫 주인 15일까지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적 마스크 오브제처럼 요일제 방식을 적용하고 16일부터는 요일에 상관없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세대주는 오는 18일부터 은행 창구나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받습니다.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시어 충전금을 신청하실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연계은행이라면 지점이 어느 지역에 소재해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 명의의 카드로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액수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그리고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입니다. 지원금은 3월 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본인이 사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백화점과 면세점, 대형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그리고 유흥업소와 골프 연습장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 골목 상권 살리기 등 취지에 따라 사용 가능 지역과 업종에 일부 제한 사항이 있지만 신용 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국민들께서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올해 8월 31일까지 모두 써야 하며 그때까지 다 쓰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기부 의사를 밝히면 지원금 전액이나 일부라도 기부할 수 있고 석 달 동안 사용하지 않아도 기부금 처리됩니다. YTN 최장수입니다. 네, 더운 여름이 다가오면서 KF94 등 보건용 대신 얇은 치과용 마스크를 쓰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건용이 아니면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생활 방역으로 전환된 뒤에도 마스크 착용은 변함없는 풍경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치과용이나 리넨, 면으로 된 얇은 마스크들이 눈에 띕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비교적 두꺼운 보건용 마스크를 답답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안 쓰기는 좀 불안하고 이제 KF80이나 94는 좀 답답하고 더우니까 이걸로 좀 저렴한 거 쓰려고 그래요. 특히 더위를 쉽게 타는 아이들에겐 등교 개학을 앞두고 치과용 마스크 구비가 필수처럼 됐습니다. 덴탈 마스크가 이렇게 숨쉬기가 편하대요. 근데 애들이 유치원을 가게 되거나 학교를 가면 친구들하고 놀고 종일 있으면서 뛰어다닐 수도 있고. 방역 당국은 보건용이든 치과용이든 안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합니다. 꼭 KF94를 쓰는 경우는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마스크를 써도 저희가 공고하는 그런 범위 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보건용이 아니면 바이러스 차단 기능은 확실히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필터가 없고 얇을수록 입자가 작은 바이러스를 거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면 마스크를 들고 끼고 계속 기침을 하고 다니면 바이러스가 튀어나옵니다. 엉성하기 때문에 사실은 비말이 옆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라서. 결국 덥고 답답하더라도 인증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끼는 게 좋습니다.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하며 에어컨을 틀거나 북적이지 않는 야외에서 잠시 벗어두는 등 여름철에 맞는 마스크 착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땀에 젖은 마스크 역시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떨어지고 위생에도 좋지 않은 만큼 다시 쓰지 말고 교체해야 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활 방역으로 바뀌면서 개인 위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30초 손 씻기도 철저히 지켜야 하는데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의 어린이 박물관 화장실. 아이가 비누통의 버튼을 누르니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30초 노래 비누. 손을 제대로 안 씻고 물만 묻히고 가는 아이들을 위해 개발한 겁니다. 보통 아이들이 30초라는 시간을 아직 개념이 없을 나이인데요. 노래가 나오면서 하나의 놀이 활동으로 생각을 해서 손을 씻으니까 30초도 잘 지킬 수도 있고. 세균 박멸 효과가 뛰어나 셀프 백신으로 불리는 30초 손 씻기. 실제로 질병관리본부 실험 결과 30초 이상 꼼꼼히 닦아야 세균이 거의 사라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가락 끝이나 손가락 사이사이, 또 손금 있는 부위, 이런 부위를 빠지지 않고 씻게 되면 적어도 30초 이상 손을 씻게 되고요. 꼭 손을 씻어야 되는 때 손을 씻게 되면 하루에 8번 이상은 손을 씻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게 쉽지 않습니다. 30초 이상 씻어야 세균 씻긴다고 하긴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지났는지를 잘 인지를 못하고 그냥 씻게 되는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은 손 씻는 동안 속으로 생일 축하 노래를 2번 부르는 겁니다. 최근에는 30초 손 씻기를 위한 앱도 개발되고 역 광장이나 공원, 길거리에 손을 깨끗이 씻는 세정대도 등장했습니다. 거의 길 가면 있으니까 손이 더 깨끗해지고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잘 씻어야 될 것 같아요. 화장품이나 생활용품을 파는 매장에서도 손 씻고 크림을 바르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물건 만지는 것도 많이 겁이 나긴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이렇게 세정제가 있으니까 손 씻기도 편하고. 생활 방역으로 바뀌며 더욱 중요해진 30초 손 씻기.
가장 간편하고 정확하게 우리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망자 수가 28만 명을 넘었습니다. AFP 통신은 현지 시간 10일 GMT로 오후 4시 35분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28만 11명으로 자체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체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15만 6천여 명이 유럽 대륙에서 남았다고 전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7만 9천 명가량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영국이 약 3만 2천 명, 이탈리아가 3만 560명, 스페인이 2만 6,600여 명, 유럽 국가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미 존스홉킨스대 코로나19 통계로는 전 세계 확진자는 406만 7천여 명, 사망자는 28만 500여 명을 각각 기록 중입니다. 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뉴욕주 일대를 제외한 전역이 경제활동 재개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MBC 방송에 따르면 현재 비필수 업종에 대한 재택 명령이 적용되는 주는 뉴욕주와 코네티컷주, 매사추세츠주 3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47개 주는 부분적으로 봉쇄령을 완화하거나 이미 완화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앞으로 뉴욕주와 워싱턴 DC는 오는 15일, 매사추세츠주는 18일, 코네티컷주는 20일로 각각 재택 명령이 만료됩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백악관 참모들은 일하러 가는 게 두렵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중을 드는 파견 군인에 이어 펜스 부통령 대변인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백악관은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 대통령과 접촉하는 고위직들은 매일 검사를 받도록 수칙이 강화됐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바깥문을 닫고 근무 인원도 줄였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최대한 원격 근무를 하고 떨어져서 일하라는 지침도 내려졌습니다. I can just tell you that we've taken every single precaution to protect the president. The same guidelines that our experts have put in place. We clean the facility. We social distance. 하지만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일관된 대응책이 부족하다고 미국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악관 코로나19 TF 회의에 참석했던 파우치 국립전염병 연구소장 등 보건당국 책임자 3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확진자에게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좌장인 펜스 부통령을 비롯해 TF의 다른 구성원이 자가격리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또 백악관 지침에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여전히 외부 행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Mr. President, is there a reason why people just aren't wearing masks at the White House? Well, they are. People that people that are serving me are. We have not seen anyone wear a mask around you, sir, in the last 2 weeks. 이러다 보니 백악관 참모들 사이에서는 출근하는 게 무섭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케빈 애씑 백악관 경제 선임 보좌관은 CBS 방송에 출연해 일하러 가는 게 무섭다. 백악관보다 집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정상화 쪽으로 초점을 옮겨감에 따라 파우치 소장 등 보건 전문가들의 입지가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핵심 당국자들은 미국의 실업 대란이 더 심화할 것이라며 잇따라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자화자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미국의 실업 대란은 당분간 더 심해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당국자들이 잇따라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4월 실업률이 대공황 이후 최악인 14.7%까지 높아졌는데 일자리 지표는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선임보좌관은 일자리가 5, 6월에 저점을 볼 것이며 실업률은 일시적으로 20%를 넘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실업률이 25%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레리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경제 회복에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내년에는 상당한 반등이 일어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And then I think if we can get a pro-growth, pro-incentive policy mix, which the president firmly believes in, 2021 could be a fantastic year. You can really get a big recovery in 2021. 트럼프 대통령은 미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자화자찬하면서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신종플루 사태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비난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하자 반격을 시도한 것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대 종합격투기 단체인 UFC의 생중계에 맞춰 경기 재개를 환영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nd it's an honor to salute you. And I want to congratulate Dana White and the UFC. They're going to have a big match. We love it. We think it's important. Get the sports leagues back. Let's play. 데이나 화이트 UFC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지지자이며 UFC는 코로나19로 수차례 대회를 연기했지만 이날 관중 없이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UFC 경기 환영 메시지는 11월 재선을 염두에 둔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WHO에 팬데믹 연기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독일 언론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WHO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코로나19 감염자가 진원지 우한을 넘어서 홍콩과 싱가포르 등 주변국에서도 속출했습니다. 그 무렵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례적으로 이틀 연속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비상사태로는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This is though an emergency in China. But it has not yet become a global health emergency. It may yet become one. 당시 WHO의 이런 입장에 대해 독일 언론이 자국의 해외 정보기관을 인용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관련 회의가 열리는 1월 21일 WHO 사무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사람 간 전염과 팬데믹 경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1월 21일은 미국에서 우한을 다녀온 남성이 첫 확진을 받은 시점, 1월 20일에는 우한의 중국 지역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고 한국에서도 첫 환자가 나와 당시 팬데믹 선언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선언이 늦어지면서 전 세계가 코로나와 싸울 수 있는 시간을 4주에서 6주 정도 낭비했다는 것이 독일 연방정보부의 평가라고 슈피겔은 전했습니다. 또 미국 등에서 제기 중인 중국 상대 손해배상의 승소 가능성을 낮게 내다봤습니다.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진행될 수는 있지만 중국이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WHO는 트위터를 통해 시 주석과 WHO 총장이 통화를 하지 않았다며 부정확한 보도는 코로나를 종식시키려는 노력에 방해가 된다며 보도를 반박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중국이 끔찍한 실수를 덮으려 했다고 공격했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거대한 증거가 있다며 중국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 알아두셔야 할 점은 카드사는 온라인 사기 예방 차원에서 휴대전화, 문자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서 인터넷 링크를 발송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인터넷 링크가 담긴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즉시 삭제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